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장님과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나오곤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홍성군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고 해결 방안으로 생각 실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활동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 실천 학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확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현장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의 리더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은 이장이 시키니까 또 마을을 위한 곳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응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회의입니다. 사업 운영 시스템에서 주민회의를 넣어서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학교는 기존의 창안학교와 소액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창안학교 사업은 마을의 리더들을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후에 선정해서 소액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학교는 신청한 마을들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또 같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죠. 생각학교의 대상은 현장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 마을로 1년에 10개 정도의 마을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보통 5월까지 생각학교를 진행하고 6월부터 실천 사업을 진행합니다. 찾아보고 주민들이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실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역량을 강화하고 또 마을의 사업 실행 능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전체 사업 진행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전체 교육을 통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후 평가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면 다시 실천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실천 사업은 소유사업과 같은 사업이므로 조금 생략하고요. 여기서는 생각학교 진행 과정 중에 특색이 있다고 하는 주민회의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회의의 목적은 마을사업 발굴에 있습니다. 마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또 고쳐야 할 것 아니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조금 마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세요. 이는 아마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들 중에서 실천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마도 의견을 내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이미 먼저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업 초안이 완성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장님께서 견적서를 받는 등의 추후 활동을 진행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합니다. 주민회의를 진행하고 나면은 이장님들께서 오히려 더 많이 놀라세요. 주민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주민들이랑 함께 결정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라고 이후에는 평가회를 진행합니다. 평가회는 마을 만들기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인데요. 이장님이 대부분 발표하시면은 주민들은 응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전문가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듣고
이 사업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사님들이 정말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수정하거나 보완 사항이 나오면은 그 앞에서 꼼꼼히 메모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회를 거치고 나서 사업 계획서가 일부 수정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실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생활실천학교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의 사업 내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장동면 상송 1리의 징검다리 쉼터 사업입니다. 상송 1리는 그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까지 들어가는 동안 힘드셔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중간중간에 저렇게 의자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2023년에 두리 활력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마을에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잘 활용되지 않고 또 어르신들은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력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조교실, 그림교실, 영화 상영회 날 등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체조교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해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사마을의 빵돌리네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이장님께서는 마을 축제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주민회의를 거치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분여회에서는 좀 분여 회원들이 제빵조각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그 결과물로 독거노인들에게 다가봉사를 함께 해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년에 발산면 노동마을 사례입니다. 노동마을은 농식품부의 마을 축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진행하는 해가 지날수록 마을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마을의 콩물단이 그리워진 거죠. 지금은 명맥이 끊어져서 콩물단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너무 신경차가 많다 보니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웠고 또 동아리 지원 사업은 이미 시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거죠. 축제 이후에 콩물교실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1년 내내 교육과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저렇게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각실천학교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소액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딱 한 건만 소프트웨어로 진행됐죠. 하지만 생각학교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을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고 효용감이 높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실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 실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민회의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중에서 주민회의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A번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